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들의 계급 전쟁 흑백 주식을 시작합니다. 진행의 양명지입니다. 7월은 정말 잔인한 달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코스피 낙폭은 역대급 수준입니다. 코스피는 7월 들어서만 29% 가까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월간 기준 역대 최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더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 많이 올라서라고 하기에는 지금 고점 대비 너무나 빠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화요일이었죠. 어제 급락에 이어 오늘 코스피는 5,600선이 깨졌고요. 코스닥도 700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틀 연속 양시장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6,000선만큼은 지켜주길 바랬는데 그 바람도 기대마저 무너졌죠.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급락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바닥이 어디인지 이제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공포스러운 이틀을 보냈습니다. 부디 내일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및 새벽에 있을 FOMC의 회의 발표, 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미문의 연쇄 폭락장에서의 투자 전략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는 이윤복 전문가님입니다. 잠시 후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오늘 캐스터와 함께 시황 레시피 알아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흑백 주식 캐스터 이지우입니다. 오늘 우리 시절 희망을 품고 출발했습니다만 끝내 웃지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제 급락장을 일부 만회하지 않을까 기대가 커졌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일부 소폭 하회하면서 결국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양시장 모두 급락하는 공포의 장이 연출되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양시장 모두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1%가량 오르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가량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반대로 반도체 대형주가 크게 미끄러지면서 12%가량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킷 브레이커 2단계가 처음으로 발동되는 거 아니냐는 공포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약 6%가량 하락한 5,660선 지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오늘 역시 1%가량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만 등락을 반복하다가 약 6% 넘게 빠진 622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오늘 기관이 홀로 많은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3조 1,000억 원 넘게 물량 담아냈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포지션 가져갔습니다. 외국인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매도 우위 가져갔습니다만 어제에 비해서는 적은 물량을 팔아냈고요. 반면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포지션 가져갔습니다. 외국인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 주성 엔지니어링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기관은 화장품 섹터 파마 리서치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기관이 오늘 4조 4,500억 원 넘게 홀로 매도 포지션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영업이익 60조 원을 넘게 달성하면서 전년도 대비 557% 넘는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오늘 9% 넘는 급락률 보였습니다. 실적이 시장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데다가 주주 환원 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데에 따른 실망감이 투매를 촉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18% 넘는 급락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140만 원 선은 지키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현대무벡스입니다. 이제 간밤 미국이 외국산 로봇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 로봇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장 초반 로봇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현대무벡스는 오늘 한미조선업 연구개발 협력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12% 넘는 급등률 보였습니다. 23,45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이 밖에도 엔젤 로보틱스 상한가 그리고 TXR 로보틱스는 24% 등 오늘 로봇주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파마리서치입니다.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극심한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의 섹터가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줄여주는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오늘 화장품 섹터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파마리서치는 4% 넘게 올랐고요. 이 밖에도 아모레퍼시픽은 2%, 제니 6% 넘는 급등률 보였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통화정책 결정이 발표되는데요. 시장은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예상은 하고 있지만 우리 시장의 반등 여부가 달려있는 만큼 관련 소식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흑백 주식 캐스터 이주였습니다. 오늘의 백주식이 내일은 흑주식, 오늘의 흑주식이 내일은 백주식, 일주일 뒤에는 다이아몬드 골드 주식까지 될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이슈가 많은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시장의 흑과 백을 가려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은복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전날 급락했던 양시장 모두 기술적 반등도 힘을 잃은 모습입니다. 네. 일부 증권가 전망으로는 비관적으로 돌아서고 있기도 한데 지금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 참여자 분들께서도 상심이 굉장히 크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제 개인의 수급이 몰려들 뿐이지 외국인과 기관이 좀 이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지금 약세 흐름이 지속된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방법은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시장 속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큰 손실을 보시는 것보다 제가 그 해결 방법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손실이 손실을 부르고 있는 현재 급락장에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흑백키친내에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회복이라는 게 지난 이제 고점까지 회복은 아무래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단기간 안에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내려가는 속도도 그 올라간 속도에 비한 만큼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만 있는 상황이 아니다시피 저희가 지금까지 올라갔던 게 그렇게 좀 실적과 이런 건강하게 올라갔던 것보다는 좀 너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급락은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렇게 하락장, 솔직히 이제 말 그대로 하락장이거든요. 지금 수급이 많이 좀 외국인과 기관이 좀 이탈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나스닥 미국 시장도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하락세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제 25,100포인트 지지 부근도 지금 이탈을 했고요. 그리고 S&P 5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하락세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제가 왜 미국 시장에 이런 지표를 보여드리냐면은 아무래도 국내 증시의 상방을 이끄는 게 뭔지 아시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인 거 아시죠? 네. 그만큼 이 두 가지 그 반도체 투탑이 힘을 써줘야지 그나마 그 아래 소부장 기업들부터 해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주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 반도체 지수가 조금 떨어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급이 이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또 반도체 갑자기 돌풍을 휘몰아쳤죠. 네. 그러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국장을 조금 빠져나가고 이 중국 쪽으로 또 수급이 몰려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 시장에 또 약세 흐름이 짙어지는 안타까운 흐름이 나왔던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은 지금 오늘 장 막판에 오늘 그나마 조금 소폭 반등해줬거든요. 장 막판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저가 매수의 유입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것을 긍정적인 시그널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FOMC 회의랑 그리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잘 나온 거 아시죠? 영업이 굉장히 많이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하락세를 마이너스 18%, 20%까지 내려갔던 상황인데, 지금 같은 시장은 실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오르는 거 방향성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저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막판에 저가 매수세, 기관과 외국인의 저가 매수 유입,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회의에서 뭐 연준 의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시장은 충분히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라도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부터는 여러분들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혼자 해결하시기 힘드실 텐데 저희 공부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옆에서 잘 서포트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장세 속에서 어떻게 이겨 나가는지 해결 방법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 코스피의 급락 원인도 일단은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자면은 중국발 메모리칩 이슈와 그리고 이제 이틀 전이죠. 저희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기 전에 이 검은색 선 보이시죠? 이 검은색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탈을 하면서 서킷 브레이크가 무려 2회차나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내일 시장 실적 발표와 그리고 FOMC 회의 이벤트, 이런 경계감이 시장에서 좀 발목을 붙잡는 상황이 나왔었던 겁니다. 하지만 내일 어떻게 됐어요? 다 해소가 됩니다. 이런 실적 경계감과 FOMC 회의 경계감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현재 자리에서도 충분히 기술적 반등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반등보다는 그래도 오늘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의 소폭 반등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공부방에서 대기해 주시면은 내일 시장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장 막판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포착된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지만은요. 하지만 우리 시장 오늘 장중 코스피 5,300포인트가 깨진 만큼 그만큼 더 하방을 더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불안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역대급 실적 발표에도 우리 시장은 무반응보다 오히려 역반응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제 웬만해선 자극적인 이 상승의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그렇다면 전문가님 부정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네. 6,000선이 깨질 때도 오늘 또 5,300 장중이 깨질 때도 우리는 어디까지 더 하방을 좀 열어놔야 할까요? 하방을 열다는 표현, 이게 마음이 아프지만 저도 솔직히 지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기 좀 힘들 것 같고 좀 솔직히 말해서 부정적으로 좀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부정적인 시점, 관점을 보더라도 이런 시장 속에서는 충분히 반등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문제는 이런 반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는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하방으로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실적이라도 받쳐주고 시장 상황, 모멘텀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 봤을 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그나마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국 빅테크 기업부터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 삼성 E&A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하기 전에 시장이 약세 흐름이 장에서도 삼성 E&A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도 심지어 잘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폭이 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는 그냥 이제 추상적인 것보다는 눈으로 보여지는 명확한 실적을
보시고 나서 공략에 임하셔야 되는데 이미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선점하시는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실적이 잘 나가는 기업들 뭐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물론 반도체 섹터 오늘 굉장히 또 폭락장이었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실적 지금 그리고 나서 국내 수출 1위는 바로 반도체 섹터가 맞습니다. 낙폭이 컸었지만 상승폭이 컸었던 것만큼 낙폭이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반도체 섹터는 저는 아직 끝나지 않고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받쳐주는 것은 바로 실적이다. 그리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으로 보여지니까 오늘 그래도 약세 하락장에서도 조금 살아남았던 이유가 그중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뭐 부정적으로 시장을 좀 안 좋게 좀 이제 현재 자리에서 좀 추가적인 하락세가 짙어질 수 있지만 실적에 조금 초점을 두시고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수출 1위 반도체 또 화장품까지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네. 현재 시점에서 공포가 실적보다 앞서고 있는 만큼 네. 더 이상 AI 수혜주로 반도체가 주목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전자닉스가 전고점을 회복할 수는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자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뭐 닷컴 버블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앵커님이 태어나시기 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닷컴 버블은 확실하게 보여졌던 게 이제 진짜 버블이 맞았습니다. 이거 닷컴은 진짜 실제로 수익성이랑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결국에는 버블로 밝혀지면서 시장의 폭락장을 이끌었었고요. 하지만 앵커님도 챗 GPT나 뭐 제미나이 등 이렇게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요즘 남녀노소 나이대를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심지어 실생활에서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만약에 버블이었으면은 실적의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반영이 됐겠죠. 근데 어때요? AI 관련된 기업들 실적 어떻습니까? 너무나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AI 실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만 보시더라도 AI를 활용한 이제 업무뿐만이 아니라 실생활 뭐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까지 수혜를 잇고 있는 게 바로 이 A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는 버블이 아니고요. 그리고 수출 데이터 또 말씀드리잖아요. 수출이 왜 잘 되겠어? 반도체 수출 왜 잘 되겠습니까? 외국에서 저희 반도체 기술 좋으니까 계속해서 수출을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지금 SK 하이닉스, HBM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D램도 지금 가격이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계속 낸드부터 해가지고 D램부터 해서 가격도 인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영업이익, 매출액 다 같이 개선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가 끝났다라고 저는 그거는 아닙니다. 시장이 조정장이 지금 맞고 지금 더 추세대로 좀 하락 추세가 좀 더 짙어질 수 있겠지만 반도체가 다시 한번 소폭 반등세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확실시 그거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고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혹시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전고점까지는 뭐 언젠간 뭐 10년 뒤든 20년 뒤든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현재 상황으로 딱 지켜봤을 때는 이거 전고점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미 이렇게 그 지수가 이렇게 상방으로 크게 올랐던 거는 뭐 경기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도 있고 굉장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실적들 이런 좀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실적도 잘 나왔고 하지만 이제 계속 그 논란이 됐던 이 시장에서 이끌어갈 만한 모멘텀 힘 동력들이 이제는 이제 탈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이 나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도달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당분간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이 박스권의 횡보 흐름이 나와줄 것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저는 좀 안 좋게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지지 부근은 5,100포인트 정도를 좀 바라보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 5,100에서 그다음에 5,900, 6,000포인트
이 5,100에서 6,000포인트 부근, 이 박스권 내 횡보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6천까지는 박스권 횡보를 하다가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속도도 이젠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탄이 다 떨어졌습니다. 네. 회복 속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증권가 리포트에서 과매도 구간이다, 반등할 것이다라는 말은 나오고 있지만 네. 이 회복 각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되게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어.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저는 현재 상황으로 좀 봤을 때는 개인의 수급은 솔직히 말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개인이 시장 지수를 이끌어가는 상황은 크게 없어요. 요번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뭐 좀 개인이 수급이 많이 들어서 이끌어줬던 적은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미비합니다, 힘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거든요.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짓는 게 뭐 이번뿐만이 아니라 역대급으로 저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네. 지금 이제 중국발 이제 메모리 이슈 때문에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중국 시장으로 좀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급 면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의 수급보다는 이 외국인들을 어떻게 국내로 다시 국내 시장에 유입할 수 있냐. 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은 바로 이제 저는 정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책이든 이렇게 좀 하락장이 짙어지는 시장 상황 속에서 뭐 공매도나 이런 좀 정부에서 확실한 정책을 내보내면서 충분히 시장이 소폭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백날 말하는 것보다 이제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확실한 정책과 그리고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시장을 다시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을 내주셨으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루빠른 이 대한민국의 정책이 나와야지만 빠른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코스피의 이 회복 속도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가 관건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이제 여기 방송 출연하면서 코스닥은 저는 이제 제외했고 코스피 쪽으로만 이제 초점을 좀 포커스를 좀 잡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결국 코스닥 차트 보시면은 이거 그냥 지금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정치적 성향은 절대 없지만 네. 예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시즌에 그때 지수만큼 내려왔어요 지금. 네,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조금 바라볼 만한 게 지금 이 차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현재 약간 좀 지지 부분까지 왔거든요. 620포인트 여기 보시면은 네. 첫 번째, 두 번째, 최근 들어서 세 번째 여기서 오늘 아래꼬리 달린 거 보니까 코스닥 전망은 솔직히 좀 말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확실하게. 하지만 지금 620포인트에서 오늘 630포인트, 20포인트, 30포인트 부근에서 아래꼬리 달려주는 거. 이 지지 부분이 확실하게 좀 잘 다져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은 현재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도 솔직히 소폭 반등세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저는 그래도 반등 가능성이 높더라도 코스닥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지금 실적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코스피 기업에 있는 굵직한 기업들 실적들을 바라봐야지 코스닥 기업들의 좀 실적들은 아직은 솔직히 뭐 미미하기 때문에 수급면 측면으로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지금 코스닥은 조금 제외하시고 네, 코스피 쪽으로 좀 눈길을 확실하게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또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 기업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투자를 해보자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흑백키친 내 입장하시면 실적 시즌에 맞춰서 움직이는 기업들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 맞춰서 우리가 현재 주식시장 급락장이기도 하고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변동성이 큰 시장이지만 실적에 맞춰서 또 움직이는 기업들을 우리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맞게 오늘의 3스타 레시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제가 오늘 시장 주목받았던 섹터를 제철 요리로 몇 가지 담아봤습니다. 오늘의 제철 요리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로봇, 화장품, AI가 되겠는데요. 네. 전문가님 사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종목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그렇죠.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 시즌에 맞춰서 우리가 또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만큼 재료 한번 골라주시죠. 일단은 반도체, 제가 계속 반도체를 얘기한 것도 언급드린 것도 이 실적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도체 섹터는 그래도 아직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로봇도 그렇고 화장품은 오늘 시장에서도 좀 잘 살아남았습니다. 네. 그만큼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AI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 뭐 노타나 뭐 이런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AI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AI 국내 AI 관련 기업들 뭐 네이버 이런 거 말고도 네. AI 기업들 많은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좋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외하고 반도체, 로봇, 화장품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와 로봇, 화장품을 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 재료, 반도체를 가지고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믿었던 기존 주도주마저 무너져 내리면서 네. 반도체 굉장히 이 타격감이 큰데 어느 모멘텀을 바라보고 좀 희망을 가져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일단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참 잘 뜯어서 확인하시게 되시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 SK 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이 바로 이 HBM, 이 고대 열폭 장치 메모리인데 이때 HBM을 조금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번에 또 이제 하반기에 신제품이 나오거든요. HBM4E가 지금 3E인데 HBM4E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에 있는 실적보다도 더 앞으로에 대한 그 실적 전망도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반도체 여러 종목들 많아요. 뭐 유리기판부터 해가지고 그 꿈의 기판이고 아직 실현되지도 않는 기술이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거는 뭐 D램이랑 뭐 HBM 이쪽인데 이제 HBM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지금 SK하이닉스에서 전망이나 이런 부분 실적 발표 요번에 내용을 뜯어보니까 하반기에 이제 HBM4E가 양산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AI 기술에 대한 발달 이런 부분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HBM을 골랐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하반기 HBM4E 양산 기대감에 HBM 모멘텀을 버무려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HBM 기업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네.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메인 요리 공개해 주시죠. HBM은 일단 국내 그래도 관련 종목 SK하이닉스와 또 밀접한 관계가 가장 클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제 한미 반도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미 좋습니다. 한미 반도체 바로 이제 한미 반도체 100입니다. 100. 네, 백주식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할 종목으로 또 들고 와 주셨는데요. 사실 전문가님 네. 이번 달 들어서 7월 사실 지지난 달부터 쭉 네. 내림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좀 지켜봐야 할 종목인지도 궁금하고 네. 지금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따라 붙어도 되는 걸지 신규 네. 진입을 해도 되는 걸지 저는 불안합니다. 지금 이제 오히려 이제 매수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SK하이닉스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한미 반도체의 주력 제품인 게 바로 이 TC 본딩 장비라는 건데 이 HBM을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이 검사 장비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 한미 반도체의 TC 본딩 장비인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TC 본딩 장비 국내 단연코 1위 기업이고 글로벌 뭐 3위 정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의 밀접한 관계, 한미 반도체 실적이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SK 하이닉스와도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뭐 엔비디아와도 연결돼 있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 지금 차트 보시면은 연며칠 동안 하락세가 짙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은 큰 폭으로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고점이었으면은 조금 부담감이 있고 리스크도 있겠지만 현재 자리에 고점에서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그리고 지지 부분까지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도 충분히 저는 매력적인 자리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점 대비 많이 눌림목이 나왔고 또 지지선까지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 바로 따라붙어도 되는 걸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거는 한미반도체는 지금 현재 자리 오늘 지지 부근에서 어떤 아래꼬리 달렸거든요. 네. 14만 원, 15만 원 이탈을 하면서 15만 원 이탈하면은 14만 원, 13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었지만 15만 원
때 조금 이탈하고 그나마 아랫꼬리 달리면서 그 아랫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지지 반등 상승 추세로 충분히 전환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HBM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수혜가 한민반도체로도 확실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들어서 현재 자리에서도 신규 진입도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하이닉스를 따라가는 한미 반도체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진입 가능하다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정확한 진입 타점은 흑백 키친 내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재료로 한번 요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재료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간밤 미국 증시에서 로봇 관련 국내 기업에겐 호재가 나왔죠. 네, 중국산 맞습니다. 이제 수출 금지를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모멘텀이 맞을까요? 네, 일단은 로봇이 시장에서 좀 강세인 이유가 두 가지 정도로 좀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지금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중국산 로봇 이제 금지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차가 그래도 예전부터 이어졌지만 이번에 또 이제 사람 없는 공장을 만들자라는 좀 프로젝트를 지금 실현 중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 공장 그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지금 상한가도 달성을 했고 굉장히 강세 흐름 그리고 로봇 섹터가 오늘 그나마 잘 살아남았던 이유가 종합적으로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 로봇 모멘텀이 이제 미국에서도 일어났고 한국에서도 아직 모멘텀이 그게 끝나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길게 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수급이 몰려들 만한 게 아무래도 상승하는 쪽으로 많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로봇 섹터가 상승세가 좀 강했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수급이 내일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로봇 섹터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반기 이 증시의 무게 중심이 피지컬 AI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렇다면 오늘의 소스는 어떤 게 될까요? 로봇은 그래도 이제 현대차 아까 그 네. 로봇 사람 없는 공장 만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네. 큰 현대무벡스가 네. 연결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소스를 버무려서 오늘의 메인 요리로는 현대무벡스 소개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도 12%대 급등을 나타내면서 선방을 해준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은 그럼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원래는 이 현대차 모멘텀이 몇 달 전에 있었을 때는 뭐가 갔었냐면은 현대모비스가 잘 갔거든요. 현대모비스. 오늘 현대모비스 윗골이 달렸지만 이전에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로봇 섹터에서는 현대오토에버랑 현대모비스가 이제 약간 대장주의 선도주자 이렇게 잘 갔지만 네. 이제 현대오토에버랑 현대모비스의 수급이 이제 그냥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현대무벡스로 지금 이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로봇 섹터 중에서 현대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대장주가 오늘 현대무벡스로 좀 자리매김했는데 소외됐던 기업들의 반등세보다는 지금 상황은 수급이 몰려든 쪽이 그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 섹터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현대가 이름이 붙은 현대무벡스 확실하게 조금 이름 없는 공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로봇 섹터 중에서도 지금 최근에 현대오토에버와 현대모비스의 수급이 지금 현대무벡스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지금 대장주 역할을 주기적으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저는 현대무벡스는 바로 100으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면 추진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현대무벡스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진입 타점과 투자 전략은 흑백 키친 내에서 알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섹터를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다음은 미용, 화장품 쪽이 되겠습니다. 또 네. 실적 시즌에 맞춰서 우리가 실적 시즌에 맞는 기업을 눈여겨보자라고 하신 만큼 네. 어떤 소스를 버무리면 우리가 좀 좋을까요? 지금 일단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네. 더우니까 뭐 여러분들도 다들 바르시겠지만 이제 선크림, 선케어 제품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 실적으로도 충분히 지금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철에서 조금 핫한 이제 이슈가 뭐냐면 이제 에어컨 관련 종목들 그리고 네. 뭐 선크림, 선케어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가끔 한 방에 크게 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화장품 섹터 자체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실적 그런 부분이 바로 이유가 실적에서 개선이 되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선케어 제품이 수급이 또 몰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선크림, 선케어 제품 아직 좀 긍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계절 여름 시즌에 맞춰서 선크림 관련주를 지켜보자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메인 요리는 어떤 게 될까요? 뭐 달바글로블도 선케어 되게 유명하고요. 네. 한국콜마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의 메인 요리 최선호주 알려주시죠. 선케어, 선크림. 국내 1위라고 좀 기술력으로 봤을 때 국내 1위는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는 기업입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것도 바로 들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왜냐하면은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미국에서 FDA 승인까지 받았었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제 선크림 선케어 쪽으로는 그래도 확실하게 예전에도 대장주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급 확실히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화장품 섹터 선크림 선케어 대장주도 충분히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화장품 섹터 선크림 대장주로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더 정확한 대응 전략은 흑백키친 내에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짤막하게 흑백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백주식은 우리가 공략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흑주식은 우리가 공략해서는 안 되거나 또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고려해야 할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주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전문가님이 단순히 기술적 움직임으로만 차트를 분석하시고 최종 판단을 내려줄 예정입니다. 네, 사전에 이윤복 전문가님과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차트 보시죠. 네, 오늘 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 네. 참 내림세를 꾸준하게 보이고 있는데 네. 바로 한번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아틀라스 생산공장 실사 착수 소식에 주가 잠깐 반응이 되겠습니다. 잠시만 이거 가격이 얼마죠 지금? 네, 현재 34만 9천 원이고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네요, 현대차. 네, 현대차 정답입니다. 역시. 또 앞서서 현대 무벡스 소개해 주신 만큼 이어서 또 궁금한데 현대 무벡스는 움직였잖아요. 네. 오늘 장에서도 12%대 급등을 했는데 현대차 왜 이렇게 도무지 엉덩이가 무거운 거죠? 이게 웃긴 게 이제 현대차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아까 저희가 로봇에 대한 내용 종합적으로 의견을 봤을 때는 현대차가 당연히 가야 되는 게 맞고 현대차가 대상인 게 맞거든요. 현대차 공장에서 지어진 로봇이고. 네. 하지만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로봇 섹터로 편입되기엔 조금 주된 이제 이름부터가 현대차잖아요, 차.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 섹터에 편입이 되어 있긴 하지만 로봇 섹터의 강세 흐름 나왔을 때 뭐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무벡스 이 나머지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지 현대차는 자동차 쪽 섹터로 확실하게 좀 주도 섹터로 편입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소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수급들이 좀 오늘뿐만이 아니라 현대차는 원래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이 좀 약합니다. 네, 그 이외의 종목들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모멘텀이 들어오면 뭐 현대오토에버, 로봇이면 현대모비스나 무벡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조금 힘을 약간 좀 세력들이 아니라 그 힘을 좀 발휘 못하는 이렇게 좀 힘이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현대차보다도 이제 현대차 그 이에 그 소부장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을 섹터에 맞게 골라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를 좀 주도 종목으로 좀 바라보시는 거는 조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흑주식이 되는 걸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흑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기업인 건 알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흑주식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여타 다른 현대그룹주, 다른 종목 공략 원하시는 분들은요. 흑백키친 내에서 정확한 대응 전략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후반부에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필수로 알아야 하는 생존 포인트 교육과 또 실적 시즌에 맞게 움직이는 실적 기업들 생존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입장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성적표를 열어볼 시간인데요. 하루 건너서 하루, 매도 매수 사이드카를 반복하고 있는 역대급 변동성 장세인 만큼 우리 이윤복 전문가님은 또 이 변동성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단기간에 수익을 또 챙기시면서 시청자분들께 수익률을 안겨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변동성을 이용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비법 궁금합니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 있죠. 이때 이렇게 좀 시장이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수익으로 전환시키고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수익률표 보시면은 이 매수일이랑 그다음에 매도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여기 보시면은 보통 되게 짧아요. 뭐 한 달을 넘어가지 않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빠르면은 뭐 3일, 4일, 일주일, 2주일, 늦어지면 뭐 2주일, 한 달을 거의 다 넘지 않는 종목들인데요. 보통 최근 이수페타시스도 5월 20일 날 진입을 해서 방송 이거 다 제가 뭐 여러분들께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방송 중에서 직접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이고 심지어 수익이 났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6일 만에 뭐 일주일 만에 나는 수익 종목들이 많았어요. 이거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방망이를 짧고 지고 그다음에 빠르게 청산하는 게 목표를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익을 극대화하면 좋겠죠. 하지만 수익을 극대화하려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보시더라도 이틀 동안 뭐 20%가 넘게 내려가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시장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좀 급락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은 바로 방망이를 짧게 쥐고 그리고 수익이 극대화를 바라는 것보다는 이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10번은 수익 다 됐어요. 근데 한 번, 두 번으로 손실로 인해서 오히려 수익이 아니라 손실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제 속된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은 줄 때 먹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수급 이동도 굉장히 또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가 포트 나온 것처럼 빠르게 치고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수익 난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종목들 특징이 뭐냐면은 뭐 20%, 30%, 40% 수익 낸 종목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거의 평균적으로 10% 내외입니다. 10%에서 13%이 정도까지만 수익을 내고 그리고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이 종목들 제가 수익 냈던 종목들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자리에서 고점에서 거의 50%가 아니라 거의 60%, 70%까지 떨어진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종목들 제가 10% 수익 날 때 물론 이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면 제가 12%, 13% 수익 내고 나서 쭉쭉 올라갔던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고점에서 거의 다 폭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저희 공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옆에서 잘 서포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시장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반도체 섹터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요. 바로 삼성전자랑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이 미국 빅테크,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그리고 주요 기술적 기업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부분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AI 쪽은 버블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제로 눈으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저는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이 공동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지금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 나스닥이랑 국내 그 지수 차트만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거의 상단에 아직도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없이는 이렇게 또 한 발 위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조정을 극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장의 기로에 돌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도체 섹터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으니 의심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에서는 치고 빠지는 이 전문가님의 스윙 전략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흑백키친대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시장 시나리오까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실적에 움직이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네. 오늘 생존 종목 어떤 종목이 될까요? 오늘 생존 종목은 이제 화장품 섹터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반도체도 있지만 그래도 화장품 섹터의 움직임 오늘도 살아남았고 내일까지 이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네, 들고 와봤고요. 일단 제가 오늘 들고 온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스킨케어 뷰티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입니다. 당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스킨케어랑 선케어 제품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름철 선케어 제품 수급 올려둘 때 이 종목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북미 매출액이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상승, 172%가 올랐습니다. 지금 K뷰티 열광이죠. 이제 심지어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기업이 맞고요. 그리고 북미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 실적도 좋아요. 유럽 실적이 이번에 잘 나왔는데 이 잘 나온 이유를 보자고 하면은 바로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호조 세일가 나오면서 성장을 견인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트코, 여러분들 코스트코 다들 잘 아시죠? 우리나라 코스트코 말고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 있는 코스트코 등에서도 지금 신규 채널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유럽 쪽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매출이 좋은 기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시장 굉장히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 안에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기업에서. 이 자사주 소각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이 주주환원을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장세 속에서 긍정적인 힘을 이끌어내는 경우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사주 소각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6만 주가 거의 한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지금 주가보다 충분히 상반으로 크게 튈 수 있는 이 주주환원 정책 프로젝트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완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이 화장품 섹터 중에서 이 종목이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님도 이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굉장히 좀 보편화가 많이 되어 있는 기업이 맞습니다. 네, 비건 스킨케어 뷰티 브랜드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기업이 딱 하나 있네요. 아시는 게 네, 있구나. 또 네. 선크림으로 유명하고 또 네, 선크림도 미스트로도 유명하죠. 유명하거든요. 어떤 거요? 미스트요. 미스트, 네. 네, 그렇죠, 이거, 네, 네, 그렇죠, 미스트 맞습니다. 유명하죠. 저도 이 기업의 제품을 심지어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써보고 나서 좋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여주는 기업들 그 실적들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이탈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까지 났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 거의 한 일주일가량, 7거래, 10거래가량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도 많이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죠. 그만큼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다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는 오를 만한 종목이니까 당연히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 오늘 차트 어때요? 오늘 차트도 아래 위로 윗골이 이렇게 크게 달렸지만 저는 아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차트로 봤을 때 쌍봉 자리를 만들어줬거든요. 쌍봉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보통은 저항 맞고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과 플러스 그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쌍봉 자리에서 하락 추세로 내려가는 게 맞지만 저는 오히려 이 저항 부분 돌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쌍봉 자리 저항 부분 돌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저항 부분이 지지 라인으로 변환이 되고 이 상단 박스권 내 횡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화장품 섹터 중에서 이 기업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 종목 공략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그 팍스 공부방의 흑백키친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화장품 관련주 생존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생존 종목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은 흑백키친 내에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부디 우리 증시의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